안녕하세요. 레드인플레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선물, 선물물, 3월물 1번 그래프입니다. 3월물은 307.5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 라인에 시작을 했고 310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첫날이기 때문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위로 가려면 322.50을 돌파를 하고 아래로는 가까운 가격인 305, 302.50을 붕괴한다면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를 설명해 뒀는데 위로 가는 거는 만약에 위로 열린다고 하면 좀 저항 없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래로 간다고 하면 좀 쉽게 쭉쭉쭉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이쪽 하단, 이 하단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10월 13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에 따라서 장의 방향이 많이 결정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선물 30분봉입니다. 30분봉은 이제 가까운 시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상단이 322.50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305입니다. 그리고 307.50에 시작했고 현재 310에 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위로 가겠고 아래로 간다면 하면 307.50과 305의 지지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 위로 가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분봉 그래프입니다. 60분봉은 30분보다 좀 길게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올라간다고 하면 뭐 이쪽 뭐 상단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 보면은 좌측 322.50 322.50 322.50인데 선물 10월물에서는 이게 325였습니다. 상단 봉우리가 325였습니다. 그러면 322.50과 325,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305와 있는데 307.50과 305를 이렇게 큰 밴드로 생각하고 여기를 돌파해야지 위로 가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붕괴한다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1월물입니다. 옵션 1월물은 3월 7일 307.50에서 시작했습니다. 양옵션 교차 가격은 대략 6.34에서 교차를 했고요. 자, 옵션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앞전에 이렇게 만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풋이 이겼다가 풋이 죽은 상황이고 콜이 졌다가 콜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콜의 현재가가 7.09고 풋의 현재가가 5.46입니다. 현재는 콜이 풋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307.50 위에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물 3월물 1월물은 미니
선물 1월물하고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옵션이 교차, 등가가 동일한 가격을 가졌을 때 307.50에 위치하는 것은 미니 선물이고, 이제 선물 3월물은 그 307.50보다 좀 더 위에 있습니다. 현재 요 310의 등가 5.78하고 6.64인가 이 가격이 보면은 풋이 위에 있고 콜이 아래에 있죠. 결과적으로 310의 이제 행사가 위에 있지는 않은데 선물 3월물을 보면 310.10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옵션 가격표하고 선물 가격이 이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니 선물을 보면 동일하게 일치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니 선물에서도 하단은 302.50 그리고 상단은 322.50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값은 322.50과 302.50이 되겠고, 선물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물 5월물, 미니 선물에 선물 5월물은 305고, 이쪽은 동일하게 322.50입니다. 이 값을 어느 쪽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움직임이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12월 13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 시장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급락과 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회했으나 다시 이제 새벽 4시 이후에 다시 밀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제 금리를 조금 멈출 줄 알았는데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일 날 수요일 우리나라는 시간으로 15일 새벽 4시에 발표하죠. 그럼 13일 날 발표하는 거는 나스닥이 11시 30분에 시작하니까 10시 반부터 어떤 시작을 해서 전체 장을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영향을 줄 텐데 그게 이제 다음날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10월 새벽 발표하면은 이제 아침에 한국 장에 영향을 줍니다. 상당히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는데 12월 13일 날, 14일 날 상당히 큰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동일하게 자 이게 만약에 급등을 했는데 14일 날 발표되는 금리 발표도 점도표라든지 뭐 파월의 어떤 이야기가 좋은 방향이면 더 이제 위로 엑셀레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래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엑셀레이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난달에 보면은 12월 물이 시작하기 전날 그 목요일 날 이제 야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4에서 5% 정도 급등을 하고 한국도 한 3% 정도 수준의 상승을 보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옵션을 난다고 하면 옵션의 콜과 풋에 이제 양 옵션 외가를 매수를 해가지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 이제 한쪽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13일 날 낮에 오후장에 이제 외가 가격을 매수를 하고 잡고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2월 9일 밤 미국 발표 지수가 예상보다 이렇게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전 발표 지수고 요거는 예상값이었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높게 나왔고 떨어지긴 떨어졌죠. 6.8에서 6.2 0.1 전월 대비로는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8.1인데 7.2가 나올 것 같았는데 7.4. 이것도 내린 건 내린 겁니다. 단지 전월 대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뭐 전월하고 동일하고 요것도 동일하네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낮게 나온 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아무튼 요 발표가 나고 좀 올랐지만 오후에는 다시 밀어버린 그러면 결국은 13일 날 모든 게 결판이 나겠죠. 13일 이후에 CPI가 발표되면 그때 방향이 또 한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13일 날 미국 발표 지수 보면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전년비, 전월비,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비, 뭐 전월비 이렇게 나오는데 전 값들이죠. 이 값들보다 이렇게 낮게 나와야 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더 낮게 나오면 급등이겠죠. 완전 이거는 확실한 급등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좀 밀어버리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해서 나스닥 선물을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겠고 아무튼 이렇게 낮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생산물가지수처럼 또 높게 나오면은 또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항상 이런 값이 나올 때는 그 방향은 한 방향만 잡더라고요.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급등하는 치다가 밀어버리던가 급락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던가 그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낮게 나오지 않으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내년도 경기 침체를 다 우려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발표 후에 이 값들이 중요하다. 낮게 나오면 좋다. 위로 올라간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이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전년비 대비 이 상당히 높은 위에 여기 위치에 있죠.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보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어떤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초에도 올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값들을 봤을 때는 높은 상단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금리는 오를 텐데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0.25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중지하는 걸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간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양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13일 날 밤에 발표되니까 그 전에 오후에 잡아가지고 이제 롤로버 해서 다음날 시가가 만약에 급등으로 시작하면 그냥 던지면 됩니다. 던지면 양매수한 걸 던져버리면은 한쪽은 수익이 많이 나고 한쪽은 손실은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델타 값이 점점 커지면서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게 작은 값들은 델타 값이 줄어드는 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결국은 이제 요 차액을 요걸 먹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못 먹는 거고 더 간 걸 먹는 거니까 양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FOMC 전에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매수기 때문에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단기고 그리고 월물 초기 때문에 이게 값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월물이 이제 만기가 가까워지면 상당히 빨리 죽습니다만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빨리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뭐 내과도 좋지만은 외과를 가지고 이제 1, 2, 3 정도의 값을 가지는 걸 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월, 화, 수
목까지도 포지션 가져가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일주일의 방향을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적당한 이제 해지도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선에서는 손절하고 뭐 청산하겠다는 걸 반드시 정하고 시장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